여러분이 매일 건강을 위해 삼키는 그 알약이 사실은 여러분의 간을 망가뜨리고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작은 영양제 한 알일 뿐이지만 몸속에서는 독처럼 작용해 병을 키우고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이성우입니다. 혹시 매일 아침 한 움큼씩 보조제를 드시면서도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앞으로 5년 안에 건강을 되찾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의사로서 양심을 걸고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보조제 5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불필요한 보조제 없이도 식습관 하나만 바꾸는 것으로도 각종 성인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채널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40년 동안 의사로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선생님, 저 이거 먹어도 되나요? 하면서 비닐봉지 가득 보조제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보조제를 많이 드시는 분들일수록 오히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혈압은 올라가고 간 수치는 나빠지고 신장 기능도 떨어지는 분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 중에서 보조제를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비교해 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조제를 하루에 5가지 이상 드시는 분들이 오히려 각종 성인병 발생률이 30% 이상 높았던 것입니다. 이 결과를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건데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니요. 그래서 국내외 의학 논문들을 샅샅이 뒤져가며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무서운 진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보조제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해로운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보조제들 중에서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명확히 증명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의사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진료실에서 보조제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이것저것 다 챙겨 먹었는데 오히려 병원비만 더 많이 나가네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가 40년간의 경험과 수많은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이시라면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보조제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단순히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것들입니다. 물론 모든 보조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말 필요한 것과 불필요하거나 위험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작정 많이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건강은 알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식습관, 적당한 운동, 충분한 휴식,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보조제는 말 그대로 보조적인 역할일 뿐이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보조제를 먹게 된 걸까요? 제가 의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만 해도 환자분들이 드시는 약이라고는 혈압약, 당뇨약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약봉지보다 더 큰 비닐봉지에 각종 보조제를 가득 담아서 오십니다.
이런 현상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를 둘러싼 광고와 마케팅 때문입니다. TV를 켜면 혈관이 막혔다, 치매가 온다, 뼈가 부러진다는 무서운 말들로 시작하는 광고들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치 그 보조제만 먹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포장해서 보여줍니다. 특히 홈쇼핑에서 나오는 혈관 청소부, 기억력 회복, 뼈 튼튼, 면역력 강화 이런 달콤한 문구들이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파고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강에 대한 걱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광고들이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겨냥한다는 점입니다. 이 연령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도 건강에 대한 불안이 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강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자식들한테 폐 끼치고 싶지 않아서 몸 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해요. 이런 마음 자체는 정말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조제 회사들은 바로 이런 마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걸 먹으면 병원에 안 가도 됩니다. 자녀들에게 걱정 끼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면서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가는 보조제를 권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보조제들이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국내외 의학 논문들을 검토한 결과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보조제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단순히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고용량 비타민E와 베타카로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항산화 효과가 있다, 노화를 막아준다는 말에 혹해서 드시는데 이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특히 흡연을 하시거나 과거에 흡연 경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29,000명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8년간 진행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베타카로틴을 복용한 그룹에서 폐암 발생률이 18%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고용량 비타민E를 복용한 남성들에게서 전립선암 발생률이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뇌출혈 위험입니다. 고용량 비타민E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뇌출혈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함께 복용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드시는 것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칼슘 보충제의 과다 복용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서 하루에 여러 종류의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심장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행위 중 하나입니다. 칼슘을 하루 1000mg 이상 보충제로 섭취하면 심근경색 위험이 30%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도한 칼슘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를 혈관 석회화라고 하는데 결국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칼슘 보충제를 많이 드실수록 오히려 골절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뼈가 튼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K 등이 함께 있어야 제대로 흡수됩니다. 그런데 칼슘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다른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세 번째는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기억력을 좋게 해준다, 치매를 예방해 준다는 말에 속아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효과도 불확실하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독일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 은행잎 추출물이 치매 예방에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3천여 명을 6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사이에 치매 발생률 차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부작용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혈액 응고를 방해해서 출혈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합니다. 또한 간질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요즘 근육량 감소를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이 단백질 파우더를 과도하게 섭취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신장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체중 1kg당 0.8g에서 1.2g 정도가 적당한데 단백질 파우더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이 양을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되고 결국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미 신장에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고용량 단백질까지 섭취하면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서도 단백질 파우더를 과도하게 섭취하다가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진 경우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또한 고용량 단백질은 칼슘 배출을 증가시켜서 오히려 골다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려고 드시는 것이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것은 여러 종류의 보조제를 한꺼번에 섭취하는 종합영양제 패키지입니다. 홈쇼핑에서 이것 하나면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고 광고하는 그런 제품들 말입니다. 이런 제품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성분의 중복입니다. 여러 종류를 함께 먹다 보면 같은 성분이 여러 제품에 들어있어서 권장량을 훨씬 초과해서 섭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 비타민에도 비타민 A가 들어있고 별도의 비타민 A 보충제도 드시고 간 건강 보조제에도 비타민 A가 들어있다면 비타민 A 과다 섭취로 인한 독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성분들이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철분과 칼슘을 함께 먹으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고 아연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구리 결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간과 신장에 주는 부담입니다. 우리 몸의 해독을 담당하는 간과 노폐물 배출을 담당하는 신장이 처리해야 할 화학물질의 양이 갑자기 늘어나면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보조제로 인한 간 손상 사례가 매년 2만 건 이상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종합 패키지들이 대부분 가격이 비싸다는 점입니다.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지출하면서 건강을 해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신선한 음식을 사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 다섯 가지 보조제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건강에 좋다는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수만 년에 걸쳐 진화해온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인위적으로 특정 성분만 과도하게 집어넣으면 이 균형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면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보조제들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이니까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환자는 박영자 씨, 72세 할머니입니다. 박영자 씨는 3년 전 제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 큰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 안에는 무려 12가지의 서로 다른 보조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합 비타민, 칼슘, 오메가3, 글루코사민, 은행잎 추출물, 홍삼, 프로폴리스, 마그네슘, 루테인,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이름도 생소한 해외 직구 제품들까지 말입니다. 박영자 씨는 선생님, 저는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것들 다 먹어도 되죠?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 수치인 ALT가 정상의 3배 이상 올라가 있었고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박영자 씨는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간 수치가 나쁘죠? 라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홈쇼핑에서 간 건강에 좋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무려 4가지나 동시에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 안에는 밀크시슬, 헛개나무 추출물, 우르소데옥시콜산, 그리고 복합간 영양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성분들이 겹치면서 간에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직구한 제품 중 하나는 성분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화학 물질이 들어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데 너무 많은 화학 물질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박영자 씨께 당장 모든 보조제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럼 건강이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하셨지만 3개월 후 다시 검사해 봤을 때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영자 씨는 선생님, 보조제를 끊었는데 오히려 몸이 더 가벼워졌어요. 그동안 제가 뭘 했던 건가요?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박영자 씨 같은 경우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하루에 5가지 이상의 보조제를 드시는 분들의 30% 이상에서 간 기능 이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던 마음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환자는 이철수 씨 68세 할아버지입니다. 이철수 씨는 40년간 담배를 피우신 분으로 5년 전부터 금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연 후에도 폐 건강이 걱정된다면서 베타카로틴과 고용량 비타민 E를 매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홈쇼핑에서 흡연으로 손상된 폐를 회복시켜 준다는 광고를 보고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철수 씨는 선생님, 담배는 끊었지만 그동안 피운 게 많아서 폐암이 걱정돼요. 그래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다는 이것들을 열심히 먹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철수 씨께 베타카로틴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지만 자연에서 나온 성분인데 뭐가 위험하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계속 드셨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이철수 씨가 기침이 계속 나고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다고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CT 촬영 결과 폐에 3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됐고 조직 검사에서 폐암으로 확진됐습니다. 이철수 씨는 선생님, 저는 담배도 끊고 몸에 좋다는 것만 골라서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철수 씨께 베타카로틴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설명했습니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 흡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베타카로틴을 복용했을 때 폐암 발생률이 18% 증가했다는 것, 그리고 이미 폐에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 고용량 항산화제를 복용하면 오히려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철수 씨는 그런 위험한 걸 왜 팔고 있는 거예요? 저는 건강해지려고 먹은 건데 라고 하시면서 정말 억울해 하셨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로 제거할 수 있었지만 이철수 씨는 지금도 내가 그 보조제만 안 먹었어도 암에 안 걸렸을 텐데라고 후회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금연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정기검진만 받고 계시고 건강 상태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베타카로틴의 경우 특히 흡연 경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합니다. 이미 손상된 폐 조직에서는 항산화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는 광고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천연 항산화제, 폐 건강지킴이 이런 달콤한 말로만 포장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보조제 5가지는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칼슘 보충제 과다 복용, 은행잎 추출물,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 그리고 여러 종류를 섞어서 먹는 종합 영양제 패키지입니다. 이 보조제들은 암 위험 증가, 심장 질환 유발, 출혈 위험, 신장 부담, 그리고 간 손상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작정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만 적당량 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제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고 현재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보조제로 인한 건강 문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보조제 하나만 바꿔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주세요. 65세 이후의 건강은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보조제 하나 제대로 고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건강은 알약이 아닌 식탁, 햇볕, 걷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웃음 속에 있습니다. 불필요한 보조제를 덜어내면 지갑도 가벼워지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황혼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황혼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